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존재감 없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가 첫 개혁안으로 내놓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안. 앞서 김은경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로 넘어올 체포 동의안에 당론으로 가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첫 개혁안이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출범 한 달여 만에 나온 개혁안이었습니다. 이후 다시 이 개혁안을 가지고 계속해 지지부진 갈팡질팡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왜 이렇게 목을 매는 걸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개혁의 전부일까요? 마치 코끼리 다리 한번 만져보고는 코끼리를 다 아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듯한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안 받으면은 민주당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본인들이 지금 목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지금 마지막 그렇게 힘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모든 것을 부당한 것까지도 하고 그렇게 취지는 아니었고 오로지 당당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라고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국회에 민주당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초유의 검찰공화국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헌법상의 좋은 권리가 불체포 특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저 더군다나 법학자인데 그것이 갖고 있는 기술적으로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유는 단 한 가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방탄국회 같이 보이니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기본 취지가 있었습니다만 부당한 검찰권까지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하라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부당하고 부당하지 않고는 분명히 국민들도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 안에 있는 율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분명히 판단하셔서 그것들을 가름마 타줄 수 있을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독재 공화국의 횡포 앞에 부당한 영장 청구, 야당 의원의 탄압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불체포 특권까지 포기한다면 과연 야당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범죄와 비리를 저지르고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버텨왔던 사례를 비춰본다면 당연히 특권 포기가 답일 텐데요. 하지만 문제는 경쟁자를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 벌어진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갖고 영장 청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국힘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건 현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지금도 비리와 범죄가 넘쳐나고 있지만 아무도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바가 없는데요. 이들이 현 정권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들 무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를 강요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서 또 리더로서 자신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는 상징성만으로도 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불체포 특권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데 국회의원들이 결의한다고 의미가 있겠냐는 식의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들도 꽤 있는데요. 절차와 과정을 거쳐 입법화하는 수순으로 진행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불체포 특권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안으로 또 갈라지기 시작한 개파 간 갈등이 더 큰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여지껏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았던 민주당 내 친낙파 의원들이 대거 불체포 특권 포기에 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힘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불체포 특권을 따라서 찬성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상하죠? 그렇게 반대하더니 왜 느닷없이 이 시점에 왜 이러는 걸까요? 마치 무슨 순결 서약이라도 하듯 친낙파로 불리는 수박 의원들 31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 자신감은 뭘까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잡혀갈 일이 없다는 의미인 걸까요? 강병원, 고용진, 김경만, 김종민, 김철민, 민홍철, 박용진,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윤영찬,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이장섭, 조승래, 조호섭, 조응천, 최용윤, 허영, 홍기원, 홍영표, 홍정민, 황의원 총 31명이 찬성했는데요. 찬성한 의원들의 이름을 보면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제발 기우였으면 합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16일 당내 고질적 문제인 계파 간 갈등 양상을 두고 분열은 혁신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열은 혁신의 대상. 저는 이 말을 듣는 동시에 왜 이낙연 씨가 불현듯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가 또 분열을 꾀하고 있는 거죠. 김 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행복해질지 불행해질지가 달린 총선을 앞두고 자기들끼리 계파 싸움을 부추긴다면 국민은 실망하고 민주당에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현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하는 민주당이 당내 분열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혁신이가 칼을 들이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당의 단합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혁신이 첫 회의에서도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비명계 수장으로 여겨지는 이낙연 씨가 최근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계파 싸움 재현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절체절명 상황에서 당 원로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직격했는데요. 작금에 벌어지기 시작한 이낙연 씨의 움직임에 대해 엄중 경고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자기 계파를 살리려 정치적 언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낙연 씨가 그렇지 않으리라 기대한다고도 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사퇴가 최고의 혁신이라는 비명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계파 갈등의 성격을 가진 특정인에 대한 불만을 혁신의 영역으로 끌어오면 혁신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거치는 혁신이 권한 밖의 일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를 보면서 자꾸 반신반의한데요. 정작 중요한 핵심 개혁을 건드리지 않고 자꾸 겉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위가 출범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어느 세월에 혁신을 하게 될까요? 또 산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긴 한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우리 피해자분들 명복을 빌고 또 애통하실 우리 유가족들께도 위로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우리 정부 또 소방행정당국이 나서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대비도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